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주 기준으로 해서 30인 미만 사업입니다. 30인 미만 사업. 예외가 있는데 예외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업주가 일정 금액의 고소득자에 해당되거나 나머지 부분들에 해당된다면은 기본적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지금 못 받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원 가능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고용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우리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주 관련된 부분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사나 신청을 하면 접수와 심사를 통해서 이 부분의 체크 여부를 공단에서 하고 나서 월 1회 정해져 있죠. 지금은 매월 15일 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부분, 우리가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이 넘었다. 215만 원에 110% 정도의 금액이 넘었다면 별도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추징이나 부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대상 근로자 부분, 지원 요건 중에 지원 대상 근로자 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보수액이 215만 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120%까지입니다. 그래서 상용 근로자일 경우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때 월 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에서 215만 원 이하, 최저임금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175만 원 정도 되죠. 그거에 120% 구간인 215만 원 이하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인데 우리가 최저임금인 8,590원에서 120%인 1,310원 사이에 해당이 된다면은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죠. 자, 단기간 근로자,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월 평균 보수가 일당 68,720원. 이게 8시간 곱하기 8,590원을 한 건데요. 이 금액에서부터 99,000원 사이의 일당을 지급받는 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99,000원이기 때문에 건설 일용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99,000원이 넘어요. 기본 최저 보수가. 그리고 일용자의 경우 일당 67,200원 미만일 경우는 시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미준수로 간주를 합니다. 원래는 8시간 말고 6, 7시간 곱하기 금액을 하면 이 밑으로 될 수 있겠지만 68,720원 우리가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했을 때 그 미만일 때는 최저임금 미준수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 중에 일당이 99,000원 이하만 해당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일용직이 받기에는 쉽지는 않은 구조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해당되시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신청 이후에 급여가 인상되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었을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이 명백히 넘는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연도의 확정 보수 총액을 토대로 해서 산정된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의 1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서 전액 회수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보수는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의 120%인 21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치 총급여를 원평균으로 보수를 해보니까 215만 원의 110%를 넘어가는 수준,
그 금액에 해당된다면은 추징을 하겠다,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입니다.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급 시점에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우리가 취득일자, 4대 보험 취득일자 시점으로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 되시면은 바로 취득신고서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하시면은 되는 부분입니다.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점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도 비슷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는 10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는 직전에 대상이 되지 않고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와 적용 제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입해야 됩니다. 적용 제외자에 해당된다면은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 서식이 여기에 있는 요 세 개의 신고 서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제외자가 아닌 이상은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 다른 쪽에서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되지 여기서 신청 서식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보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라고 해서 우리가 상용 근로자들 신청하면 될 것 같지만은 서식의 내용을 보면 대상자는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서식이니까 이쪽 부분에서 신고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 근로자는 전년도 보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최저임금 산정 예시를 한번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가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이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근무하는 자는 209시간 곱하기 8,590원에서 179만 5천 원 정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냐? 주소정 근로시간인 40시간 플러스 주유수당인 8시간을 더해서 365일에 7일 나누고 12월 하면 한 3.34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3.345. 그래서 3.345를 곱하면 48에서 209시간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최저임금을 계산을 한다. 그럼 반대로 20시간이 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주유수당은 한 4시간 되겠죠. 반이니까. 8시간 기준으로 8이 8시간이니까 4시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24시간이 돼서 여기에 3.345를 곱하면 150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곱해서 최저임금이 산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120% 정도인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20시간 근로자의 한도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주 10시간 근무 초단시간 근무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유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돼야지 주유수당을 별도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간 근무자들은 주유수당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간 곱하기 4.345로 하면 대략적으로 44시간이 돼서 거기에서 최저임금 금액을 곱하면은 이 금액이 될 거고 거기에 120%인 이 45만 원 정도가 한도니까 이 한도에 해당되시면 10시간 근무하시고 주 10시간 근무하시고 이 급여에 해당되신다면은 그 미치면은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넘어간다면은 사실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경감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가입 연도가 2020년일 경우에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상시 근로자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60%를 감면하고 있고요. 5인에서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가입 연도는 가입하신 분은 2020년도 지금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1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감면이 되는 거지 별도의 감면 신청을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인자들은 건강보험료도 경감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두루누리 위에서 한번 더 보시면 그럼 건강보험료 경감은 기본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이하지만 건강보험료 경감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이하의 사업장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10인 미만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월 평균 보수가 똑같이 215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체납 없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지 다음 달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 지원자 및 지원자가 지원을 합산해서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3년 정도까지만 지원된다는 거죠. 기지원자의 경우는 2020년 올해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죠. 기지원자라고 하는 부분이나 신규 사원 지원자라는 것은 이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신규 지원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90% 지원합니다. 고용, 국민연금 지원하죠. 그 다음 5인에서 10인 미만은 80% 지원합니다. 신규 지원자인 경우. 자, 그리고 기지원자는 10인 미만일 때 3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지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신청한 직전 1년 내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은 기지원자고요. 1년 내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신규 지원자에 해당됩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한다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지원 방법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해서 완납한 경우에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보험료 지원 금액을 뺀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나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본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 기준으로 신청을 늦게 했다고 하면은 과연도에 지급받아야 될 부분들은 소급해서 지원을 해주진 않습니다. 신고 기준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조금이라도 늦어서 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정상적으로 늦지 않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부터 해당 보험료 말까지 지원하죠. 그래서 보험료 말 현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그 보험료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의 피보험료서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보험료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사업주로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별도로 인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한번 우리가 지원 신청을 했다면은 그 이후에 모니터링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 왜냐하면 215만 원 이하가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10인 미만에 해당된다면 자동적으로 두루누리 보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에 사업주가 보수청에 신고나 피보험자 자격신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수청의 신고나 자격 취득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 기간 이후에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달에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보험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역들은 실질적인 우리 계속 근무자, 새로 입사하신 분들, 4대 보험 적용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고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자, 고용산지 한번 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싶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라고 선택해야 됩니다. 예라고 선택을 하고 나서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정확한 입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기존의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다면 나머지 자료들은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초 1회 제출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니까 요 세 가지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요건 확인서 부분은 확인을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최초 한번 제출하면 마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공동사업자 현황, 공동사업자에 해당되거나 변동 부분이 있다면 기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공동사업자인 경우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에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 세 가지 부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세부 내역이 중요하겠죠. 세부 내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고 옵션을 보시면은 별도로 인식하지는 않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다른 쪽과 마찬가지고요. 대상 우리가 어떻게든 4대 보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를 통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별도로 사업장 내역을 불러오지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사업장 등록에 있는 부분의 내역들이 이렇게 기입이 될 겁니다. 기입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수령 방법 아니면은 환급 계좌, 우리가 지원 계좌, 계좌 번호, 고지 방법, 희망 열월, 시작 이 소백산 씨가 언제부터 희망을 원하냐 부분, 그 다음 어떻게든 받을 곳은 어떻게 받을 거냐, 핸드폰으로 받을 거면 휴대번호 아니면은 이메일 우편이면 이메일 주소, 요 부분의 인적사항을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동의사항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필수 동의사항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 선택적으로 4대 보험료를 반환 계좌로도 사용함에 동의를 한다면은 이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 안 하고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인쇄 서식을 보자면 자, 신고 서식에 우리가 다 부동의로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부동의. 이 부동의라면은 당연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 받겠죠. 나머지도 다 동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실 때 이 동의사항을 오류 없이 체크하시고 신고하셔야 돼요. 프린트해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요 선택사항은 해당 사항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밑에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내역들이 정상적으로 입력됐다면은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작성 명월일은 입력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조회를 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주소정 근로시간. 주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업주와 이제 근로자 간에 어떻게 얼마까지 일을 하겠다고 계약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은 아니고요. 주소정 근로시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보수입니다. 월 평균 보수는 총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뺀 평균 보수입니다. 여기에는 상여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상여가 포함된다는 부분이 아마 정액급여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월 평균 보수에는 총 보수에서 비과세 부분을 뺀 평균적인 12개월 나눈 월 평균 보수입니다. 자, 정액급여는 자, 매월 1개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면 상여는 사실상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상여 부분을 제외하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각각의 이런 금액들이 왜 다르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주소정 근로시간.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주소정 근로시간이 뭐 40시간 이상 아니면 30에서 40시간 이 구간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이유는 지원 금액이 얼마일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소정 근로시간이 있는 거고요. 자, 월평균 보수. 월평균 보수는 215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체킹을 하기 위해서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액급여. 정액급여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소정 근로시간은 지원 금액을 위해서, 월평균 보수는 상한이 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액급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위해서 각각 따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백사시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 그러면 지금 현재는 9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죠. 40시간 이상이니까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또 1차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여, 우리가 최저임금이 170만 원 좀 넘으니까 18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180만 원을 넘으니까 여기도 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다면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월 평균 보수를 220만 원 줬고 지원을 받겠다고 해놓고 월 평균 보수를 220만 원 줬고 뭐 정액급여를 150만 원 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40시간인데 170 얼마 정도가 돼야 되는데 150만 원으로 40시간을 해놓고 150만 원을 줬고 이렇게 적으면 자체가 뭐 신고는 하겠지만 지원을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잘 아셔갖고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게 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런 의미에서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수 없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